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매크로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네네. 오늘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저희 채널의 내용을 따라오시려면 아무래도 기본 매크로에 대한 개념을 좀 짚는 코스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교육 섹션도 열어서 무료로 제가 매크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좀 틀이나 또 지금 현재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째, 우리가 어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 투자를 하죠? 돈 벌고 싶을 때. 예, 기본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그렇죠. 그러고 싶을 때 보통 무엇이 예상이 되면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경제나 그 기업의 성장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될 때 사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가 성장이 예상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 가격 대비 월세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을 해야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면 월세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성장이 있을 때를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이상하게 비쌀 때 투자를 하게 되냐?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 그 성장이 이제 시작되는 그 초입부에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공포나 이런 뭐 어떤 큰 침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씩 오고 그런 바닥에서 살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야겠죠. 공포에 사서 공포에 사서 환희해도 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겠죠. 보통 사람들이 와 경제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거는 뭔가 거의 사이클의 후반부에 다다랐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업이든 경제든 어떤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느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매크로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라고 한다면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DP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GDP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많이 올라가면 성장이 가속화된 거고 반대로 GDP가 전분기 대비 덜 올라가거나 혹시 마이너스로 가면 성장이 둔화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매크로를 보든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은 이 매크로 단에서 보는 GDP를 측정할 때 뭘 봐야겠죠? 기업의 어닝을 봐야겠죠. 실제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느냐, 실제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느냐는 어닝을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GDP가 올라가면 매크로 환경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어닝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베이직한 논리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성장만 만약에 포커스를 하게 된다면 GDP도 올라가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어닝도 올라가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 돼야겠죠. 네. 이게 둘 다 되면 GDP가 올라갈 걸 전체적으로 매크로 경제가 좋아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닝이 가장 많이 늘만한 기업을 찾으면 제일 금상첨화하겠죠. 주식으로 치면 시황도 좋은데 업황도 좋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종목.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갈 것 같은데 심지어 그 나라 안에 있는 기업 주식이나 기업들 중에 이익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럼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성장 사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만 있느냐,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성장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성장 측면은 이제 성장 측면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들어가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는 멀티플 기업이 이익이 성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컴퓨터 수리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상장이 돼 있다고 쳐볼게요. 네. 컴퓨터 수리 회사예요. 근데 단순 진짜 컴퓨터 수리 업체인 거죠. 근데 이익이 막 올라가요. 투자자마다 각자 이 이익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컴퓨터 수리 회사를 제가 한다면 그 이익에 대한 꿈을 높게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낮게 가져갈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드웨어 수리인가요? 예, 그냥 하드 갈아주고. 네, 저는 낮게 볼 것 같습니다. 낮게 볼 것 같으시죠? 네. 여기는 너무 사실은 지나간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결국
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몇 배수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느냐. 그게 퍼잖아요. 퍼. 네. 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거는 성장 그리고 또 하나 멀티플. 그럼 여기서 멀티플은 뭐냐? 아주 쉽죠. 퍼라고 보통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오죠.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 대비 몇 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죠? 그게 나타내주는 게 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멀티플이라는 거는 성장에 대한 아까 방금 전에 한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그 노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요새 AI에 대한 그런 버블이 막 일 때 엄청나게 AI가 인류를 구제해 줄 거야 뭔가 이 성장에 대한 그게 과도하게 껴서 멀티플이 뭐 예를 들어 100억 버는 회사인데 뭐 1조의 거래가 된다든가 시가총액이 그럼 멀티플이 몇 배인 거예요 이게 100배인 거죠. 과도하게 형성하는 데는 이 성장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그 각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성장을 생각하느냐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이 멀티플이 제대로 측정된 게 맞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측면은 그런 개인들의 기대를 넘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금리가 지금 현재 매크로 상에서 이런 성장주를 평가할 때 잣대가 되는 장기금리죠. 그것도 기준금리 말고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가 환경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복합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에 영향을 끼치는 건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사실은 금리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멀티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말하기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좀 정확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이거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도 매크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좀 한국은 특히 그냥 기업 분석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좀 떨어집니다. 심지어 채권 쪽에 금리라고 하면 채권 쪽이잖아요. 근데 또 채권 매니저 분들은 이 금리가 통해서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경제가 이 금리가 경제에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시는데 이게 주식 멀티플에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세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완전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런 설명을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가 매우 힘들고 과거에도 이걸 사실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참에 아예 교육 영상들을 쭉 찍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나씩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네. 가장 핵심은 금리다, 채권이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빌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가 어떤 버블이 AI면 멀티플이 높게 받고 왜냐면 시장 사람들이 어떤 각자의 투자자들만의 꿈과 희망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조차도 낮은 금리가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낮은 금리라는 건 뭐죠? 현재 돈의 값이 굉장히 저렴할 때 지금 돈의 값이 저렴하고 돈이 귀하지가 않은 거니까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몇 배든지 멀티플을 적용을 해도 꿈만 가지고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현재 돈의 값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넣어. 그렇죠. 은행에 선택지가 너무 많으시죠. 은행에 뭐 단기 국채 사가지고 아니면 단기 예금을 뭐 1년만 예금해도 뭐 만약 5%를 준다. 네. 아니면 현재 돈의 가치가 비싸요. 그럼 꼭 은행에 넣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저 돈의 값이 이렇게 비쌀 때 저기 꿈만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100배나 평가를 한다고 얘는 동의가 안 되겠죠. 예를 들죠. 그래서 이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금리가 지금은 어쨌든 그러면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5%, 5.5% 이런데 과거에 비해 돈이 이렇게 비싸지지 않았냐. 근데 반대로 성장주 그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 오히려 M7이나 이런 테크주들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높아지지 않았냐. 단기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그러지 않았냐. 무슨 그럼 그 거짓말이네. 금리가 핵심적인 걸 미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식에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심플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만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성장주라는 건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먼 기간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꿈과 희망이 들어가니까 성장주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죠. 네. 우리가 보통 부르는 가치주는 현재 돈을 이미 잘 벌고 있는데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 성장이 강하지 않을 거야라든지 어떤 이유 아니면 국영제 산업이야 어떤 이유로든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 성장 전망을 그렇게 높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뭐 보통 가치주라고 부르죠. 자, 그러다 보니 성장주는 M7 같은 그런 성장주나 어쨌든 그런 좀 기술주들은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만기죠. 그러니까 금리와 비교할 때 돈의 값을 비교할 때 기준금리나 단기금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장기금리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최소 10년짜리 이해되시나요? 가치주는 반대로 어떠죠? 이런 가치주들은 배당을 매년 주잖아요. 심지어 배당도 꽤 괜찮아요. 네. 근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 기업이 배당을 뭐 한 6%, 7%가 주는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도 좋고 아주 건실해요. 재무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도 이렇게 잘 늘고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예선지 이런 꿈과 희망에 기댄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다 유동성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선지 일단은 가격이 좀 멀티플이 매우 낮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주식들이 매년 배당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5.5%였던 게 만약에 3%로 내려가요. 2%로 내려가요. 하다못해 4%로라도 내려가요. 그럼 이 배당을 6%씩 주고 있던 제가 얘기했던 해당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는 게 맞을까요? 낮아지는 게 맞을까요? 가치주는 그냥 다시 말하자면 짧은 금리와 밀접하다는 거예요. 네. 짧은 금리. 네. 오히려 이것들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만약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6%가 가치주. 기준금리가 5.5%일 때 이 가치주가 주는 연 6%의 배당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4%까지 내려갔다. 근데 이 배당은 어떠죠? 6%. 굉장히 좋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니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은 좀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 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쌀 때 샀으면 6%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얘는 똑같은 금액을 네.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성장까지 더해져서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성장까지 더해져서 배당도 더 높게 해주겠다 하면 이게 맞춰질 수 있죠. 6%로도 계속. 그런 것까지 됐을 때가 제일 이거겠죠. 가치주가 좋은 거.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일단 성장은 빼고 가격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기준금리가 5.5에서 4로 내려가서 1.5% 내려갈 때 6%에서 그래도 한 5%까지 떨어졌어도 그래도 정당화가 되는 가격이 되겠죠. 성장주는 아예 배당이 거의 아무도 안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각자 지니고 있는 장기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고 단기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어느 나라가 좋겠구나 어느 섹터가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금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잣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금리와 연관시켜야 되는 자산과 단기금리와 연관시켜야 되는 자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아까 그래서 아니 기준금리는 5.5까지 왔는데 그때 M7은 계속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5.5까지 가는데 시장은 자꾸 채권 시장에서 특히 단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완전히 디플레이션 이제 바로 리세션이 경기 후퇴가 오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올라와도 다시 엄청나게 크래시 유동성이 없어지는 크래시가 올 거니까 다시 기준금리는 다시 제로까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희망을 갖다 보니까 단기금리가 올라오는데 장기금리는 어땠죠? 훨씬 더 금리 그걸 커브 역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장기금리가 훨씬 낮았던 거죠. 근데 다만 유동성은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 보고 있다. 유동성은 여전히 많다.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그 유동성에 비해서도 낮게 돼 있으면 성장주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당도 안 해주고, 그런데 장기 금리는 유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단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면 좋죠. 성장주에 좋겠죠. 장기 금리가 낮으니까. 네. 일단 오늘 매크로 1강 굉장히 기초적인 거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셨을 수 있는데, 그래야 좀 이해가 되실 거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